안녕하세요. 이번 시간에는 질병과 싸우는 사람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어요. 전 시간에는 질병과 인류의 역사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.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질병을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지 이런 걸 위해서 노력한 사람들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. 전 시간에 그 천연두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. 천연두가 이제 사람들도 많이 죽게 하고 골치 아픈 질병이었는데, 천연두 예방에 대해서, 치료에 대해서는 제너라는 사람이 그 공부를 많이 해서 좋은 답을 제시를 해줬어요. 그래서 그 사람이 이렇게 보니까 이제 그 소젖을 짜는 목동들은 천연두에 안 걸리는 거예요. 그래서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어요. 그래서 이제 실제로는 그 소가 이제 천연두를 갖고 있고, 그 천연두균이 약하게 된 상태에서 목동들이 이제 천연두에 걸린 건데, 약하게 된 게 걸렸다가 나으면서 항체가 만들어져서 이제 그렇게 된 건데, 이제 소젖을 싸는 사람들을 보니까 천연두에 안 걸려서 이게 이제 보니까 실제적으로 이게 우두의 소우자죠. 소의 그 부스럼을 갖다가 이제 이 제너가 딸한테 접종을 했어요. 그랬더니 딸이 천연두에 걸렸겠죠. 대신 이제 약화된 것들 그 균이 들어가서 미열이 나면서 조금 열이 나면서 회복이 됐다. 그래서 이제 항체가 만들어진 거죠.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천연두를 갖다가 딸한테 집어넣었어요. 접종을 했어요. 그러니까 그 바이러스 균이 들어온 거죠. 천연두 그 항원이 딸한테 주입을 했더니 천연두 증세가 나타나지 않았다. 다시 얘기해서 딸은 천연두의 항체를 가지고 있었다. 그래서 항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면역력이 생긴 거다. 그래서 이제 제너가 이 천연두에 대한 그 백신을 개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. 앞에서도 우리가 공부를 했다시피 선천성 면역은 태어나면서부터 항체가 있는 거고, 후천성 면역은 감염이 됐다가 이제 그 항체가 형성되는 그런 거고, 그래서 항체가 형성이 되면 천천히 형성이 되면 다시 항원, 그러니까 바이러스나 세균이 침입했을 때 즉각 작용을 해서 그 병에 걸리지 않게 됩니다.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잘 정립한 사람이 제너가 되고요. 그다음에 이제 질병의 천연두를 예를 들어서 제너가 어떻게 했나를 살펴봤고, 질병의 원인을 좀 더 본격적으로 들어가면 파스테르라는 사람이 이제 큰 역할을 했는데, 우리 책에 보면 그 백조목 모가지 길게 이렇게 돼 있는 그 실험을 이제 했어요. 그 파스테르가 거기 백조목이 이렇게 교과서 30페이지에 나오는데, 그 백조목 클래스크 실험에서 미생물은 저절로 생겨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. 그래서 그 구체적인 것들은 책 읽어보면 금방 알 수 있을 거예요. 그래서 30페이지를 읽어보기를 바라고요. 참고로 뭐 여기서 바이러스는 생물, 무생물의 중간이고, 세균은 생물인데 원핵 생물이고, 그 다음에 코로나 바이러스는 RNA 바이러스다.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는 DNA 바이러스가 아니고 RNA 바이러스다. 이런 참고로 사항으로 좀 알아두면 좋겠고요. 그 파스테르가 이제 닭에게 콜레라를 주입했습니다. 그래서 닭에게 콜레라를 주입하고 병 걸린 닭에서 콜레라균을 채취해서 다른 닭에게 주입해 보니까 감염이 되더라. 다시 얘기해서 닭의 콜레라병은 콜레라균이 원인. 지금은 당연히 그 균이 원인임을 알지만 옛날에는 그걸 몰랐어요. 그래서 파스테르가 닭에서 콜레라균만 채취해서 다른 닭에게 주입해 보니까 콜레라가 감염되더라. 그래서 콜레라병은 콜레라균이 원인이라는 것을 발견했고, 그래서 이제 그 오래된 콜레라균, 그거는 약화되거든요, 균이. 그랬을 때 그걸 이제 닭에게 주입했더니 약간 증상을 보이다 회복됐다. 우리가 백신 주사 맞는 거랑 똑같죠. 그래서 탄저병에도 이 사람이 이거를 응용해서, 탄저병도 사람들을 많이 죽게 만든 그런 병이 되겠는데, 탄저병에도 이걸 똑같이 해서 그 백신을 만들어서 실험을 해서
탄저병 백신도 그 개발에도 파스테르가 많은 역할을 이제 하게 된 그런 게 되겠습니다. 그 전염병의 원인은 이제 코가 좀 정리를 했는데 질병은 세균이 원인이다. 그래서 이 코가 여러 가지 세균을 분리를 해냈어요. 그래서 뭐 탄저병에 걸린 동물의 혈액을 쥐에 주입하니까 쥐가 감염되고 거기서 그 혈액을 채취해서 그 혈액에는 탄저병균이 들어있겠죠. 그거를 다른 쥐에 감염해서 이런 식으로 쭉 해보니까 탄저병은 그 탄저병 세균에 의해서 감염이 된다는 것을 이제 밝혀냈고, 그래서 이 사람 코가 여러 가지 병원균을 발견했습니다. 뭐 디프테리아, 파생풍 뭔지 아세요? 파생풍은 그 우리가 막 쇠 같은데 찔렸을 때 균이 들어오면 큰일 납니다.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폐렴균, 그다음 뇌척수막염균. 뇌척수막이라는 게 이제 우리 머릿속에 이 뇌척수가 들어있어요. 그래서 뇌척수가 하루에 500ml가 만들어집니다. 우리 몸에서. 그래서 그게 목을 통해서 척추를 통해서 이제 배로 들어가서 이렇게 외부로 배출이 되는데 그 척수막에 균이 생기면 균이 들어가면 염증이 생기고 뭐 이런 그 유발을 하는 게 이제 뇌척수막염균이고 그다음에 이질 아까 콜레라 얘기했죠. 결핵 잘 아시죠? 결핵균, 콜레라균 이런 것들을 그 코울한 사람이 다 이렇게 분리해서 발견을 했습니다. 그 다음에 뭐 책에도 나오다시피 그 베리 마샬 박사라는 사람이 자신의 몸을 가지고 이제 실험을 했어요. 그래서 헬리코박터균을 마셔버렸어요, 이 사람이. 그래서 위염이 생겼고 항생제를 먹고 치료가 됐어요. 그래서 위염은 헬리코박터균에 의해서 이제 발병이 되고 헬리코박터균을 죽이면 항생제로 이제 죽이면 치료가 된다. 이런 것들을 밝혀냈어요. 우리 뭐 헬리코박터균 발생 안 되게 하려고 뭐 요구르트도 먹고 그러죠. 그런 것들도 이런 사람들의 노력에 의해서 이제 가능해진 거고 실제로 위험 이거는 치료를 하려면 항생제로 치료가 된다.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고 그런 것들을 베리 마샬 박사가 자기 몸에 직접 실험을 함으로써 밝혀낸 거고 거기 보면 월터 리드라는 사람은 뭐 동료 및 군인에게 실험했다. 자기도 해봤겠죠. 그래서 황열병은 모기가 옮긴다는 걸 밝히고 뭐 모기를 제거한다든지 해서 이제 황열병에 덜 걸리게 한다든지 아니면 백신을 개발한다든지 하는데 그 역할을 했고요. 거기 우리 책에 보면 오도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아우구스토 오데노 이 사람은 아들이 이제 부신 백질 이영양증이라는 거에 걸렸어요.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오일을 개발해서 아들을 30살까지 살 수 있게 이렇게 한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요게 이제 그 로렌조 오일이라는 그 이름으로 그 오일을 부르는데 이게 영화로도 만들어졌어요. 한번 여러분들이 시간 될 때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질병을 퇴치하는 데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고생도 많이 하고 노력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해서 치료가 된다.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 이런 거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하죠. 중환자들을 치료하고 또 검체를 채취해서 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을 찾아내고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옮기지 못하도록 뭐 격리를 시킨다든지 그 다음에 그렇게 하다가 또 자기들도 감염도 되고 막 죽은 사람 의사분들도 계시죠. 그런 사람들의 노력에 의해서 질병의 퇴치가 되고 있다. 이런 거를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 그런 것들의 이제 이해를 살펴봤어요.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에는 질병과 싸우는 사람들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. 다음 시간에는 약물의 이용, 약을 많이 먹죠. 그 약물은 어떻게 이용이 되고 있고 건강을 위해서는 약을 어떻게 먹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약 안 먹고 건강하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
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.